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찬스입니다. 본래 저녁에 한번 영상을 올렸다가 다시 한번 올리는데요. 이번 주 시장 정말로 난리도 아니었죠. 야간 선물에서 하한가를 가고 상한가를 가고 변동성이 정말 이렇게까지 컸던 코스피는 없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어지러운, 어쩌면 도박에 가까운 그런 투기판이 만들어졌을 텐데, 제가 이제 블로그에는 항상 이번 주 대응 일지를 올려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매매하는 스타일은 큰 수익을 바라는 것보다는 남들보다 방어율이 좋은 그런 매매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내내 조정이 나왔을 때 7월 내내 상위권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고요.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먹지 못하지만 적당히 먹고 빠지지만, 하락장이나 조정장에서는 남들보다 강한 매매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항상 체감을 하고, 이번에 코스닥 레버리지에서 결국 22% 정도 이렇게 수익을 가져왔는데, 전량 익절을 했습니다. 저 포스팅은 장중에 이제 녹화를 했던 거라서 코스닥 레버리지를 매매일지를 보시면, 여기서 1차 매수를 제가 7월 28일에 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하단부에서 여기서 매수했던 금액의 4배를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평단가가 4,165원, 네, 요 정도 됐었고, 여기네요, 여기. 그리고 이제 한번 익절하고 다음날 추가 매수했다가 본절 조금 덜었다가 다시 한번 20% 이상의 수익으로, 여기가 아마 30%까지 남은 물량도 전부 털었을 겁니다. 사실 레버리지 ETF로 이렇게 주식과 견줄 만한 수익을 가져온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지금의 시장 상황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였고, 뭐 이전에 곧버스를 매수했다가 이제 7월 28일부터 이번 주부터 계속 레버리지를 공략해서 반등까지만 먹고 현재는 좀 쉬어갈 생각입니다. 적어도 시장 공략에 있어서는 말이죠. 제가 예상했던 자리 5,500포인트에서 5,200포인트 사이에서 어쨌든 코스닥의 반등을 노리려고 매수를 했었고, 코스피도 당연하게도 네,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블로그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보시면 6천이 깨지고 5,500포인트까지 내려갈 차례가 있다. 이때 코스피가 6,600포인트였는데요. 스스로 곧버스는 선택하시되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등 시장을 주도했던 대형주들도 더 빠질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영상에서 올렸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도 한 18만원 라인까지, 18만 4천원 라인까지 내려올 자리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하이닉스도 114만원 제가 124만원 제가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스퀘어도 어쨌든 이 75만원 라인까지 내려왔는데, 네, 코스피 여기 포인트 1차적으로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이제 어제 포스팅이었나요? 124만원, 18만 8천원 이렇게, 네, 저가 찍고 일단은 반등을 줄 수 있는 자리에서 나왔던 걸 볼 수 있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650포인트 근처 이하에서, 그래서 이런 매매일지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7월 15일에 올려드렸네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되냐? 저도 모릅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다음날 어떻게 움직일지는 저도 알 수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다시 한 번에 이 6,600포인트 저항으로 맞이했던 자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다시 한번 이 안에서 변동성을 줄여나가는 일단 첫 번째 조정이 나올 것을 판단해서, 하지만 반등이 강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갭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또는 나스닥처럼 미쳤다고 이렇게 또 계속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곧버스를 그렇게 길게 또는 이런 강한 반등이나 상승이 보일 때는 매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단기 이평선은 내려오고 있지만 장기 이평선은 아직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곧버스를 길게 가져가는 것은 조금 불리하다라는 판단을 했고, 오히려 이런 장에서는 조정이 나왔을 때 종목들을 다시 잘 관찰해서 시장이 박스권으로 변동성을 줄이거나 다시 한번 상승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그림에서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것이 낫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죠. 시장이 지금 안정화가 되면 올라올 종목들은 충분히 많습니다. 물론 시장 따라서 내려왔다가 시장 따라서 반등하는 적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런 종목들은 허다하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면은 당연히 또 내려가겠죠. 하지만 그것에 비해서 잘 버티고 오히려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를 가져오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좀 잘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코스피는 일단 이 추세 라인을 다시 벗겨서 고가, 저가, 중심값 라인까지 7,000포인트까지 올라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라와서 다시 한번 여기서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지, 그리고 그 추세 안에서, 작은 추세 안에서 다시 올라가는지 하락하는지를 보면서 대응할 시간을 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을 공략하는 것보다는 종목을 공략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지난번 나스닥이 사실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는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그에 비해서 지금 코스피 야간 선물은 또 한번 5% 정도 지금 밀렸죠. 네. 선물 지수로 보게 되면 지금 여기 1000포인트 정도의 여기 저가에 저항이 걸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숏을 잡아주는 게 조금 더 확률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월봉의 이평선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주봉도 아직까지는 상승 탄력이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 시계열에 있어서는 아직 시장이 죽었다라고 표현하기 힘들다. 다만 단기적으로 눌리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하려는 장기적인 힘과 누르고 있는 단기적인 힘의 이 교착점에서 어떻게 시장이 방향성을 다시 정할 것인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올라간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제 전고점이나 다시 한번 재돌파가 나올 수 있을 것도 기대를 할 수 있겠죠. 지금은 그렇게밖에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이 움직였을 때.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 시장도 다시 한번 반등을 잘 줄 수 있을 것인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런 시장에서 종목들을 잘 운용한다면 좋은 수익으로 마감을 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우리가 이번 시장에서 배워야 될 건 이런 자리에서는 충분히 조정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었겠지만 저는 9,000포인트 이상은 저항이다. 그리고 이 상승 추세 저점에 저항을 맞아버리면 일단은 꺾이는 게 맞죠. 이런 자리에서 또는 이런 자리에서.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 대응할 수 있었던 탈출구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저점을 다시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비벼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곧버스 깨면 곧버스 이렇게 손절과 해증을 통해서 이런 하락을 잘 대비를 했어야 됩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최근 이번 주 이 하락과 반등 이 자체가 하나의 이제 주봉인데요. 한 주간의 움직임인데 이 안에서 조금 네 어쨌든 움직일 시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움직이는 것에 비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 제가 기다리는 자리나 기다리는 형태나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이런 애매한 자리에서 또는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이 변동성이 극화된 상태에서는 도박처럼 홀짝을 맞추는 것은 트레이딩이 아니다 라는 거고요. 이럴 때 이제 종목들도 한번 털어주고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 종목들을 지켜봐주고 반등이 나올 때를 기다렸다가 시장도 같이 따라가주고 반등이 나오지 못하면 종목들도 줄이고 시장에 해증을 걸어두고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영위해 나가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뭐 환율도 마찬가지지만 환율도 제가 이 변액보험 가입하신 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7월 13일에 1420원부터 1400원 라인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90% 이상 1420원까지는 내려올 확률이 있다라고도 조건값을 말씀드리면서 보여드렸는데 보시면은 1420원까지 내려왔었죠. 이게 7월 13일 내용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는 것을 예측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1460원을 깬다면 여기를 깬다면이죠. 그러니까 미리 이제 여기서부터 환율이 떨어질 것을 대비했다가 1차적으로 1460원에서 지켜봤다가 이제 1420원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자리를 가져갔던 거고 이 자리는 여기죠. 네, 1500원 라인. 네, 그랬던 겁니다. 뭐 하나 쉬운 게 없는 예측이지만 예측을 어느 정도 높은 확률로 통해서 맞춰놓고 거기에 대응하는 것. 틀리면 손절을 해야겠죠. 과감하게. 그래서 1560원에서는 달러를 살 필요가 없다. 어차피 저항을 맞고 조정을 받는다. 조건값이 항상 붙죠. 이런 조건값들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거고 코로나 이후에 제가 달러를 사면 좋은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는 저도 맞출 수가 없다 하지만 이런 자리는 우리가 환율을 샀을 때 적어도 손실은 안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고 이 1560원 자리에서 펀드 변경을 하면 됐겠죠. 그래서 이제 일시납이신 분하고 적립형이신 분하고 적립액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비중을 조절해야겠지만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이번 정보 공개가 이제 마지막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강한 이런 조정이 나올 것이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현재 들어와 있는데 삼전닉스 통해서 코스피 통해서 이런 장세가 오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아파하기 때문에 제가 미약하게나마 조금 도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